여우담, 여기 우리의 뒷이야기들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대망의 폐막작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제 이름이 거론이 안 된 분이 한 분 남으셨는데 바로 손여름 그리고 이하람 감독님의 무대죠. 네. 백야라는 제목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손여름 씨와 또 유독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손여름 씨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었고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분이었는데 제가 팬이었었죠. 어렸을 때부터 연주를 뭐 영상으로 많이 접했고 저분이랑 공연을 언젠가 꼭 해보면 좋겠다. 막연하게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 들으셨던 생각이 황민환 음악 감독으로서 그렇죠. 손여름 씨와 그렇죠. 이제 작업을 해야겠다. 여기서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민환과 손여름 둘 중에 한 명하고만 할 수 있다. 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공연이냐, 페스티벌이냐. 뭘로 질문하면 손여름 씨라고 대답할 건가요? 그 답은 없어요. 저는 무조건 황민환을 일단 고르겠습니다. 아마 손여름 씨가 바빠서 이 방송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그렇죠. 지금 해외에 체류 중이시니까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까지는 제 질문이었고요. 네. 이제 공식적인 순서죠. 질문을 한번 뽑아볼 텐데 저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드려볼까요? 네. 다시 태어나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무언가의 악기로 태어나고 싶어요. 잘하는 사람을 만나기까지 그 약간 뭐랄까 두근두근함? 그러니까 그런 거죠. 명인을 만난 명기가 되는 거죠. 네.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이게 명인이 될지 예를 들면 근데 만약에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을 만나도 즐거울 것 같긴 하네요. 질문 뭐 뽑으셨나요? 아주 그 진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번 여우락에서 이런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이하람 감독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죠. 그 걸으면서 대금 부는 건가요? 걸으면서 대금 부는 거, 그 다음에 그 대금의 180도 회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금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부는. 자본주의 대금. 네, 자본주의 대금. 출연료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는. 그쵸, 네. 예를 들면 사실은 그런 다이나믹한 연주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 대금 연주자들이 사실 좀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잘하고 있나 싶기도 하긴 한데요. 네. 근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개발된 거였고요. 그렇죠. 예전에 또 알다시피 저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평지만 걷는 대금 연주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관객을 만났을 때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또 요구하기도 하시고 저조차도 음악을 즐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민환 감독님은 아시겠지만 목이 쉴 때가 있어요. 네. 대금을 많이 불면. 그래서 목이 쉬면 멘트를 저한테 넘기면 되거든요. 이렇게 멘트를 잘하는데. 네. 근데 꼭 자기가 다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하람입니다. 제가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객석에서 박수가 와 이걸 노리는 거죠. 이번에 이름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클래식 하면 사실은 클래식을 대표하는 것이 악보잖아요. 그렇죠. 악보가 필수 불가예요. 그리고 이제 전통음악도 이제 정간보라고 악보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보다는 즉흥적인 요소가 훨씬 더 부각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악보와 즉흥 이렇게 나누면 사실 이게 두 개가 또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 클래식으로 있었던 곡을 편곡을 해서 하기도 하지만 또 순수 창작곡도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닭이냐 달걀이냐 이게 얘기할 때처럼 음악이 먼저냐 악보가 먼저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손여름 씨를 처음 만나고 얘기했을 때 혹시 제가 악보 작업을 얼만큼 해서 드려야 될까요?를 먼저 물어봤어요. 되게 공손한 자세가 되죠 일단. 그렇죠. 네. 그랬더니 저는 뭐 몇 개만 있어도 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작업도 이미 많이 해보셨대요. 네, 전위적인 작업도 많이 해보셨고 실제로 어떤 클래식 악보에는 정말 음표 몇 개만 그려져 있고 어떤 악상으로 연주를 하라만 적혀져 있는 것도 많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클래식에 좀 이게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사실 대해서 전통음악도 그렇고 클래식도 그렇고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번 여우락 페스티벌이 또 어느 쪽이든 우리 예술 자체에 대한 문턱을 조금 낮추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이 좀 이거가 아니면 안 돼. 넌 뭐야? 넌 이거야. 그쵸, 약간 이거를 강요를 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편가르기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이거랑 합치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고 맞습니다. 또 실험해보고 그것들을 또 느껴보고 향유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사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맞습니다. 생각인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여우락이 지향하고 있는 바들이 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축제가 좋은 것 같고요. 불특정 다수가 만났을 때 이렇게 다가가서 네. 한번 놀아볼까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다 같이 축제하는 인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번 여우락이 또 큰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손여름 씨한테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해볼까요? 네. 라고 다가갔더니 그럼 한번 해보죠. 라고 해서 너무 유쾌하게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폐막작으로서 던지는 그 메시지라고 할까요? 이런 네. 것들이 여우락 전체를 또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충만하게 즐기는데 네. 전혀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말이 앞서지 않아야 하는 것. 네, 이제 말을 해놓은 만큼 저희가 열심히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무대에서 만나는 일만 남았죠. 음악 빼고 다 나왔다. 그럼 마지막 한번 할까요? 2023 여우락 페스티벌 화이팅 이런 거 한번 네. 할까요? 2023 여우락 페스티벌 축제하는 인간 화이팅!